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이제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뭐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연상하듯이 호주 하면 시드니 하면 이 오페라 하우스가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호주 지도예요. 이 시드니는 이 남동쪽 이 하반 쪽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주의 주도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랜드마크인데 그 당시 50년대는 호주가 굉장히 많은 이민들을 받아서 유럽에서 거의 매일 수백 명씩 그 이민을 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뭐 호주는 이민 정책을 써서 많은 이민들을 이제 받고는 있지만 이 당시가 더 훨씬 많은 수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호주로 이민을 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시드니항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제 그 웨일즈 주지사가 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54년도에 이제 계획을 하나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 항구인데 이 이민자들한테 굉장히 눈에 확 띄는 그런 건물, 상징적인 건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돼요. 이 주지사가. 그래서 이 웨일즈 주의 주립 음악원장인 유진이라는 그 음악원장하고 이 주지사하고 둘이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름을 이제 명명을 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멋있게 짓자 랜드마크로 그렇게 이제 의기충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59년도 한 해 동안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어디다 지을 것인지 장소도 물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지 중에 이제 그 베네롱 포인트라는 데를 이제 후보지로 갖게 돼요. 이 베네롱 포인트가 이제 지금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더 있는 툭 튀어나온 시드니항 입구에 툭 튀어나온 요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왜 베네롱 포인트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호주를 백인들이 이제 점령을 할 때 이 원주민 한 명을 울랄라 라와라라는 울랄라 라와라 베네롱이라는 이름의 원주민을 생포를 해요. 그 생포를 한 원주민을 교육을 시켜서 이 베네롱이라는 에버리진 원주민을 앞잡이로 시켜가지고 원주민들을 약탈을 하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대표적인 이제 호주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역적이죠, 역적. 근데 이 베네롱이라는 원주민을 생포했던 장소라 그래서 베네롱 포인트라고 여기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다가 랜드마크를 짓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게 지금의 이제 호주 원주민들 모습이에요. 과거 그때 이제 노예로 막 팔려 나갈 때 그런 모습. 현재 원주민들 이래요. 호주 원주민들 에버리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급 사회를 이루고 있죠. 거의 이제 멸종 단계에 가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도 이제 선정이 됐어요. 오페라 하우스라는 이름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건물 디자인을 공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모 심사하는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네노라는 건축 설계사들이 다 응모를 해요. 지금 역사에 남을 만한 디자이너들도 다 이때 응모를 합니다. 근데 이 심사위원 4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에로 사리넨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최고로 추앙받는 이제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가 4명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데
한 4일 정도 늦게 도착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미국 케네디 공항 설계를 이 사람이 당시 맡아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었기 때문에 4일 정도 늦게 도착을 해요. 근데 이 4일 동안 다른 심사위원 3명이 1차에서 걸은 거예요. 그래서 탈락자들 다 거르고 한 200여 편이 접수된 가운데 1차로 통과된 거 한 수십 개 작품만 요 이에로 사리넨 심사위원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차를 통과한 결선에 올라온 작품 중에. 그래서 이에로 사리넨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도 없으니까 탈락한 작품을 보게 됩니다. 탈락한 작품 중에 혹시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 탈락한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을 눈에 띄게 이제 감명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지금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공모작에 출품했던 이 상태로 출품해요. 별 내용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고작 이런 거를 당선작으로 뽑아서 할 정도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디자인이 굉장히 이해로 쌓이는 심사위원장의 눈에 확 들어갔던 거죠. 이 작품은 누구 거냐면 덴마크의 무명 건축가 요른 유손이라는 사람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요른 유손이 당선작에서 이 심사위원 이해로 쌓이는이 얼마나 영감을 받았냐면 본인이 막 이때 당시 너무나 바쁜 일정이 뭐였었냐면 케네디 공항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빠서 4일 늦게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케네디 공항이 완공이 됐는데 조금 디자인이 비슷하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모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에로 사리네이라는 건축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또 이 케네디 공항 터미널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이 시드니 공항 스타일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착공 전부터 시련을 맞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추진을 했잖아요. 주지사하고 음악원장하고 주립 음악원장하고. 근데 이 주지사가 임기가 끝났어요. 56년도에. 그래서 새로 주지사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추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지사에 또 재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고 꼬여버릴 수도 있죠. 왜냐면 기금 마련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당선장만 뽑아놓고 장소 선정하고 이름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추진 2명 중에 한 명인 이제 주립 음악원장 유진이라는 음악원장이 해외 여행 갔다가 오면서 불법 소지물로 구속이 돼요. 아마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뭐 마약류 아니겠습니까? 마약 이런 불법 소지물을 구속됐는데 이제 그래서 해외로 도피해 버려요. 그래서 호주에서 살지를 않게 돼. 도망가서 이제 외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의 추진위원 중에 두 사람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이미 뭐 호주를 떠나버렸고 뭐 한 사람은 이제 재선이 돼야 된다는 조건인데 그래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그냥 무산이 될 확률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을 하고 이 주지사가 자기의 뚝심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도 뭐 복권 발행 뭐 그러니까 시의원하고 계속 싸워요. 그걸 꼭 지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꼭 지어야 되냐 이런 싸움에서도 이 주지사의 그 강력한 리더십, 뚝심으로 지금의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페라 하우스 지어지기 전에 이 베네론 포인트라는 곳의 모습이에요. 다른 건물이 있었죠. 전혀 관계없는 건물이었었죠. 이게 이제 시드니 항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우손의 당선작은 사실은 왜 그 1차에서 결선에 못 올라갔냐면
이 땅에다가 그 우손의 작품을 앉힐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넓혀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또 막 패널을 박아서 땅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이 탈락됐던 그 작품이 당선이 되면서 땅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습지다 보니까 이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박아서 이 습지를 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죠.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30배가 더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시의회에서 뭐 예산 잡아먹는 뭐 하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자초될 확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주지사의 뚝심으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주지사가 이 요런우손이라는 당선자를 건축 책임자로 세우면서 거의 왕처럼 모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우손이라는 사람이 이 북쪽지 쪽에 항 이쪽에 뭐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또 철거해주고. 그러니까 거의 온 힘을 다 실어준 거죠. 이게 주지사의 이제 그 노력인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디자인 달랑 3장의 디자인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안에는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 건축공법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아무런 준비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이 주지사는 일단 자기 정치가잖아요. 정치가는 이제 뭔가 뭐 보여줘야 이제 자기는 또 정치 생명이 이제 이어지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설계가 다 안 끝났는데도 디자인만 달랑 있는데도 디자인만 달랑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건물 다 없애버리고 공사를 막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막 시작된 거예요. 이게 패널 받는 모습이거든요. 이 습지에다가 패널을 어마어마하게 박아서 이 땅을 넓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뭐 기단 공사하는 장면을 이제 항공 촬영한 건데,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30배가 더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저항설이 많았겠어요. 세금 잡아먹는 하마다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주지사의 뚝심으로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이 주지사가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밀어붙였던 당초 세력이 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산될 확률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요런우손이 이제 건축 책임자 요런우손이. 왜냐하면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가 강하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똥꼬집을 부리니까 자기 디자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 형태의 디자인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공법이 발달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곡선을. 도저히 그 당시의 건축 기법으로는 불가능한 디자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디자인대로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근데 이 요르누손이라는 사람은 소수 정예 정책을 썼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카리스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똥꼬집. 그래서 이제 반대파가 많이 생겼죠. 근데 이 주지사 주로 뒷배 역할을 했던 주지사가 급사하면서 다시 주지사상을 하는데 이제 반대당에서 주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반대당에서 나온 주지사가 이제 윌리엄 휴즈라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휴즈라는 사람이 요르누손 이 당선자의 건축 책임자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성향, 그다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사임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좀 시쳇말로,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공사 책임자로 내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 요르누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호주 시드니 시민들의 이제 많은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많은 데모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뭐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하다. 요런 우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 휴즈라는 사람이 반대당이니까 그 다른 당의 주지사가 추진했던 일이니까 좀 폄하를 했겠죠. 막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때 이제 이 여론이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이제 데모하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긴 해요. 그 이제 여론으로서는 이제 이 잘리고 호주를 떠납니다. 아주 몰래 그다음에 호주 시민들이 모를 정도로 가족들을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호주를 떠나서 그 이후로는 호주 땅을 다시는 못 밟습니다. 그렇죠? 이분도 본인이 다시는 내가 호주를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 얼마나 이제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생긴 우울증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건축 활동을 못했다 뭐 이런 후일담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시민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열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는 다 됩니다. 외관 공사 다 되고, 근데 내부 공사는 이제 우손이 설계한 것대로 안 되죠. 막 엉망으로 되기도 해요. 그 이후에. 근데 어찌됐든 오페라 하우스는 완공이 됩니다. 거의 15년 걸려서 뭐 예산도 30배가 더 들어갔지만 기간도 거의 2배가 걸려서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 완공식 때 정작 이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던 요로누소는 참석 못하고 초대도 안 했어요. 호주 정부에서 초대도 안 하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개관식을 합니다. 이게 이 이후부터 이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설계자인 설계를 했던 요로누손이라는 사람은 참석도 못하고 아예 배제당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이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요로누손은 이제 건축계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합니다. 2003년도에. 뒤늦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호주 정부하고 이제 화해를 해서 이 오페라 하우스 안에 우손존이라는 우손 룸이라고 기념하는 방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화해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우손에게는 이 오페라 하우스가 인생의 역작을 만들어준 대표작을 만들어준 성공이기도 하고 또 도중에 이제 잘려서 호주를 다시 받지 못 개관식에 참여도 못했던 그런 배제된 아픔의 덩어리이기도 해요. 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오페라 하우스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 가본 사람들도 호주 하면 다 떠오를 정도로 이 랜드마크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 여기 이제 그 식당 간데 푸드코드 식당 간데 여기서 이제 햄버거 먹고 그랬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처럼 좀 추억이 되네요. 그래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200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현대건축물의 대표작이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2017년도에 이제 한국 뉴스킨에서 시드니 트립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사업자 루비상 사업자들이 이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단체 사진 찍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 기간 동안 우리가 행사장 앞에 이 통유리로 된 업소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파티를 했었거든요. 이 파티했던 장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네요. 여기 보이는 이경수 사장님도 보이고 김래장 사장님도 보이고 박은숙 사장님 이 부분은 이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오르간이 있거든요. 파이프 오르간.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그 홀에서 오페라 하우스 홀에서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티 복장이 블랙 앤 레디였었는데
이경숙 사장님, 김래전 사장님, 박원수 사장님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뉴스캔에서 2023년 트립지로 시드니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줌 배경화면으로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시드니를 우리가 가서 업소를 하나 빌려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2017년도 트립 갔을 때 이제 기억이 저는 다른 행사들도 다 기억이 많이 추억이 되지만 우리가 이 풍유리의 업소를 하나 빌려서 참여했던 모든 커맨시 사장님들이 다 참가를 해서 한 4~5시간을 우리가 놀았던 것 같아요. 4~5시간을 노래하고 뭐 춤추고 굉장히 담소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놀았던 추억이 되는데 아주 사진에 안 찍힐 정도로 그냥 굉장히 빠른 동작으로 춤을 추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시드니에서 재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그 역사를 갖고 뉴스킨이 표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의 오늘의 아름다운 나는 제가 역경을 극복하고 랜드마크가 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역경이 있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탄생되기 전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었듯이 근데 지금 이 오페라 하우스가 호주의 상징물 랜드마크가 됐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비록 많은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극복하고 내가 가족의 랜드마크, 우리 친구 사회에서의 랜드마크, 우리 고향에서의 랜드마크, 우리 가문에서의 랜드마크가 된다면 아마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저마다 이 뉴스킨 하면서 많은 어려움, 역경을 맞으실 텐데 그 역경을 극복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도드라진, 가장 돋보이는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스폰서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